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4월 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그 부활절 휴일이죠. 그래서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어요. 그래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요. 일단 이번 주의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. 일단 이번 주 이슈는 FOMC 회의 그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 내용이 이제 시작에 나오죠.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거다.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거가 있어요. 근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죠. 근데 이게 두 개 다 7일입니다. 7일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이니까 미국은 7일이니까 우리나라 목요일 날 알 수 있는 거고요. 선거는 7일이니까 당일 날 알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그것도 장 끝나고 하니까 7일을 중심으로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FMC는 그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. 금리를 좀 2023년도까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요.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대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지 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. 영업이익이 뭐 돌아다니는 얘기는 뭐 10조가 넘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게 8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진짜 또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근데 지금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반도체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. 그 인텔이 22조 정도의 그 설비 투자를 시작한다고요. TSMC도 113조 정도, 마이크론도 그 일본 카오시아 인수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죠. 3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한 500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죠.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백악관 회의에 불러들이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 반도체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실적 이후 보다는 이번 실적보다는 사실 다음 실적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증세로 한다 그랬잖아요. 증세로. 이 증세는 아시겠지만 그 제가 볼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. 근데 일단 뭐 경기부양책 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 통과가 하반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하반기.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로드맵을 봐야겠지만 이제 일단 나오는 뉴스에는 하반기 전망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잖아요. 공화당에서 이 증세 반대가 매우 극심하다. 뭐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. 특히 증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도 재평가가 될 거라고 봐요.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건 좋지만 결국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가 결코 시장에 완벽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은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장이 열리지 않았어요. 금요일 날. 그렇지만 일단 요 고점 부분에서의 마감, 그다음에 월봉을 완벽하게 일단 돌파해 놓고 끝났다. 예. 이번 달에 음봉이냐, 장대 음봉이냐, 장대 양봉이냐의 싸움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역시 뭐 추세선 일봉으로 보신 고점에서 약간 밀렸다가 이전 고점에 다시 와가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. 삼성전자가 이제 그 코스피와 거의 차트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방송에서 머니터리 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장대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목요일날 1.9% 1.8% 종가로 끝났고요. 금요일날 2.2% 상승으로 끝났어요. 그래서 거의 4%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뭐 210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
유심히 봐야 되는 건 사실이다. 결국 이번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, 그래서 코스피도 잠깐 같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. 60일선 위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는요,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 셰일가스가 생산 재개랍니다. 아시겠지만 국제유가는 상승은 경기 회복과도 뭐 관련 지을 수 있죠. 그래서 그 오펙에서도 증산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국제유가가 그 50불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에요. 셰일가스로도 옛날에 50불이었는데 좀 낮춰져서 45불로 내려왔거든요. 근데 이 국제유가는 사실 셰일가스 때문에 국제유가가 문제가 됐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유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셰일가스 생산을 막 했는데 그게 공급을 늘려버렸고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가는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다시 또 경쟁이 붙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또 하락할 수 있어요. 유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유가는 지금 그 67불 거의 68불까지 갔다가요 이렇게 밀렸어요. 그래서 61불 초반대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생산을 재개하면 좀 오르는데 지금 60에서 걸쳐놓고 생산을 한다. 그러면 이것은 수요에 압박을 받을 수 있죠. 수혜지 운하가 문제가 되면서 통항에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돼서 유가가 올라왔는데 다시 이제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펙의 어떤 증산, 셰일가스의 재개, 이것은 유가의 그 상승보다는 하락, 경제가 자신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지난주의 코스피, 그러니까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지난주가 제일 많이 거래량가 줄었나 보더라고요. 올해 외국 기관, 그러니까 개인이 약 40조 정도 시장 진입을 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1월 달에가 22조, 그 다음 2월 달에가 뭐 8조, 3월 달에 6조,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점점 규모가 줄어들죠. 그러나 이제 개인이 시장의 매수세로서의 그 역할은 한 건 사실이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항상 보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느냐, 아니면은 정말 큰 상승을 가느냐,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주간 거래량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,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그렇고 대금 기준으로는 그 1월 중순 최고치 대비로 해서 약 70%가 감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미국이 경기 정책을 하고 뭐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는데 왜 줄어들었을까?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자체 이슈가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.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, 공매도 금지, 이게 이제 일단 5월 2일이면 끝나잖아요. 또 연기금이 주식 확대를 해가지고 시장의 뭐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죠.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외국인이 3주 만에 이제 시장 진입을 했어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약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들락달락 한다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보시면 일자별로 보시면 그 당시가 여기입니다. 잠깐만, 요거 아닌데? 일자별로 요 근래는 계속 들어왔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요거요, 2조 5천억이 들어왔잖아요. 요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쭉 나오다가 들어오다가 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2조 5천억이 다 나가지 않고 한 2, 3천억 남겨놨다가 다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실제로 2조 5천억이 다 들어왔느냐, 더 들어왔느냐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3월 10일이에요.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한번 그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약 1조 6천억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. 3월 10일부터.
1조 6천억. 그러니까 아직도 1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. 근데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한 1조 8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것은 또 원달러도 영향을 미치죠. 원달러가 아시겠지만 지금 정배열 중에서 약간 눌려 있는 건지, 정배열이 끝나고 이제 역배열로 가려고 하는 건지,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.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 동향, 원달러의 동향을 좀 보시면서 한 주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